네, 안녕하세요. 네, 봄봄스쿨 송호성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1인 출판 과정, 뭐 전략, 디자인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실제로 그냥 마인드맵이고요. 여기 보시면 정의와 특징 뭐 이런 게 있는데 1인 출판을 요즘에는 독립 출판 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에 좀 맞춰서 잠깐 얘기 드리면 일단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출판 과정을 운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어, 만드시는 분들이 꼭 상업적인 목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나만의 책을 만든다거나 뭐 기념을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 그룹에서 같이 무언가를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펀딩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상업적인 실험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출판에 도전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또는 어, 우리 그룹에서 뭔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기록 같은 거 또는 전문적인 부분들을 요즘에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는 AI의 도움이죠. 뭐 그런 걸 가지고 또는 이전보다는 내 걸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1인 출판과 독립 출판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1인 출판은 진짜 혼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하진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죠. 독립 출판은 똑같아요. 독립 출판도 똑같은데, 다만 그 출판사 등록을 하고 도서를 ISBN을 직접 받는 네,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 독립 출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서비스로 ISBN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부분으로 독립 출판도 여전히 어, 있고 오히려 매니아적인 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다만 유통 방식의 차이는 있는데 굉장히 느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보라든지 다른 데서도 독립출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출판 도서들만 이제 유통하는 서비스를 좀 시작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책을 제작하고 대량 제작 부분을 주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책이 굉장히 늦게 오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POD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작은 수작업으로 직접 만든다든지 거의 뭐 팝업 같은 이렇게 아, 아트웍에 가까운 책들은 독립 출판 방식이 오히려 더 잘 맞아요. 왜냐면은 딱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사실 사람의 공임이 들어가요. 굉장히 큰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상업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도 못해도 1인 출판은 뭐 500부, 700부 이렇게 찍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일단 진입 장벽이 낮고 다만 어, 그 성공도 그렇게 쉽게 오진 않아요. 텀블벅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책에 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텀블벅도 상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적고 오히려 이제 출판 쪽에서 못 보는 새로운 책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후원해서 네, 이 책을 받는 과정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두 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구독자 또는 어, 응원하시는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컨텐츠나 내용이 만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 텀블벅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작과 폐업 비용이 네,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또 전자책 같은 경우 뭐 요즘에 많이 그런 거 많이 보셨죠? 1억 뭐 매출 났다. 강의파는 거지 그
책으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출판 과정은 일단 글쓰기가 우선이겠죠. 그리고 디자인, 인쇄, 제작, 유통, 홍보 마케팅, ISBN 발급, 출판사 신고, 저작권 관리, 네. 그 다음에 정산 수익 관리, 네. 국립종합 도서관에 도서를 이제 배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야지 이게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아, 내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다. 그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1인 출판이 목적이 아니라 책이 역사에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요즘에 금방 갖다 버려요. 자, 그리고 전자책 출판 같은 경우는 책이 어떤 형식이냐. 요즘에 뭐 캔바나 외국 같은 경우는 캔바로도 책 만들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뭐 노션이나 캔바나 왜냐면은 파일 포맷은 똑같이 나오면 그 포맷으로 책을 꾸며주는 뭐 시기일도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변환만 하면 바로 전자책이 돼요. 그리고 그 카, 카테고리, 즉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만 만들어 놓으면 구성만 맞추면 통과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인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으면 PDF를 만드실 수 있고 PDF는 책갈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만들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통과하기 때문에 전자책은 오히려 출간이 쉽고 그리고 다양한 원고 서식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템플릿들 가져다가 그대로 텍스트만 바꿔가지고 전자책으로 출간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책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진짜 본격적인 종이책을 하기 전에 전자책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계십니다. 주요 판매 플랫폼은 뭐 인터넷 교보, 그다음에 뭐 그 자비 출판 비슷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곳하고 그다음에 협동 출판, 네, 같이 혼자서는 좀 책 내기 힘드니까 어, 커리큘럼을 파는 강의를 파는 곳하고 같이 책을 출간하거나 아니면 다른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시라든지 뭐 이런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자책 전자책만 브랜드화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요게 뭐 많이 만들어 놓으면 또 계약을 잘 해놓고 그리고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전자책이 많이 있으면 여기저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지 진짜 먹고 살려면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종이책 출판은 사실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보시고 인디자인이나 뭐 포토샵을 활용해서 표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지 디자인이나 편집 같은 것들 진행하고 뭐 인쇄 용지라든지 방식을 선택하는데 요게 요즘에는 POD 쪽을 활용을 해서 거의 고정적인 형태로 포맷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책꼴은 비슷하게 나와요. 네, 책꼴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책의 디자인은 역량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제본도 선택하시면 뭐 양장인지 무선인지 중철인지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 달라진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책이라고 느껴지는 책을 구매를 해요. 예, 책 같지 않은 책은 잘 구매를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용이 거기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물류 배송, 그다음에 서점 계약 및 유통, 반품 관리. 요게 이제 동일하게 묶이는 건데 이게 책 만들기 전하고 책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되는데 이건 뭐 서점 계약하고 유통은 결국에는 플랫폼으로 유통을 하나 비슷해요. 그 다만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특정 업체를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자기 출판 같은 뭐 어떤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싫으면 이제 완전히 본인 출판사를 하시는 게 맞겠죠. 네, 뭐 디자인 요소
인디자인이나 뭐 포토샵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결국에는 웹에서 뭔가를 하셨던 분들이 그 종이책으로 넘어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색상이에요. RGB로 주로 작업하셨던 것들을 CMYK로 돌릴 때는, 바꿀 때는 색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쇄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클레임이 생기고, 인쇄소하고 그 계약해서 충돌 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색상을 잘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파일 형식도 CMYK로 전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뭐 해상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디자인 정말 유튜브에서 영상 잠깐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워드하고 조금 인쇄 쪽에 더 그 특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책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부분은 인쇄에 대한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출판사의 역할로 바코드 신청하셔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바코드를 제공하는 업체하고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네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책등이에요. 책등은 종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인쇄하기 전에 제본소에서 인쇄 샘플로 선택한 용지들이 있을 거예요. 용지를 몇 페이지 분량인지 자로 재시면 돼요. 인터넷에 있는 어, 앱들이 좀 있어요. 앱들이 있는데 앱들하고 비교를 해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책등을 만드시려면 책등에 들어가는 인쇄, 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두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가지고 감안해서 네, 계산을 하시면 네, 됩니다. 웬만하면 그 인쇄소에 계신 분한테 자꾸 전화하세요.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필요한 만큼 물어봐 주시면 돼요. 성공 전략 및 고려 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 남과 달라야죠. 남들과 똑같은 걸 해가지고는 출판사가 어, 미투를 해도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 MCP 관련돼 있는 책이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내시면 점점 시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독자 타겟도 설정하시고 텀블벅 같은 데를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독자 타겟이 텀블벅에 맞는 와디즈에 맞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온라인 서점에서도 그 펀딩이 있어요. 북펀딩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결국에는 북펀딩을 안 해도 예판하고 굳이 뭐 더 받을 만한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안 하는데 네이밍이 좀 있고 굉장히 어, 특이한 도서 또는 처음에 스타트할 때 드리는 사은품이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SNS 활용 홍보는 당연히 요즘에 요즘에는 그냥 다 SNS예요. 그냥 돈 내고 쓰세요. 뭐든지 그냥 돈으로 홍보를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네,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 활용이 있는데 네, 이거는 처음에 내 책이 여기에 맞느냐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괜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CS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잘 됐을 때도 안 됐을 때도. 자, 1인 출판사의 어려움은 유통 마케팅을 혼자서 다 해야 되는 북치고 장구치고 내가 유명하지 못하면 아니면 저자가 유명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 어려워요. 특히 외서 같은 경우는 이게 저작권이 아리까리하거든요. 이 아리까리하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내가 만들면 자꾸 그 저작권인 저작자도 봐요. 유튜브를. 요즘에 다 유튜브를 하니까. 그래서 출판사가 오히려 저작권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개인이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연락처를 알잖아요. 자, 기존 출판사와의 차이점은 정말로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뭐 하나 할 때, 이 책에 대해서 기획이나 판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뭐 사실 출판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정도고,
지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자비 출판하고 비교하면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그 온전히 다 하는 것보다 좀 편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자비 출판해서 뭐 그 처음에 사람도 모아주고 뭐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책도 사주고 뭐 이런 것들 해요. 근데 다 비용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면, 팔아줄 사람은 오로지 작가밖에 없어요. 작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출판사도 작가가 돼야 되고 작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출판사가 실제로는 작가의 어시스턴트가 되거나 작가를 고스라이터가 되든 뭐가 됐든 뒤에서 다 도와줘야 돼요. 자, 초도 물량 및 공급률 결정, 이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초도 물량 받는 데는 교보하고 영풍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뭐 예스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징징대야 돼요. 알라딘도 받을 수 있어요. 징징대야 돼요. 잘 팔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책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모든 전략을 가지고 가야 초도 물량 좀 받을까 말까요. 자, 서점 MD와의 관계가 이 초도 물량 받는데 또 관계가 있어요. 한 번도 안 팔아준 사람이 책을 가지고 무조건 초도를 뭐 500부씩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기존에 어느 정도 팔았던 책의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그 출판사에 잘 나가던 책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책이라면 책을 보고 검토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요즘에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저희 출판사는 뭐든지 다 자동화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하고 열심히 뭐든지 다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출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돈 쓰세요. 그런 서비스에 관련돼 있는 돈을 쓰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자동화 하시고 뭐 이런 프로그램 있고 이거 얘기해봐야 시간 낭비니까 그냥 AI 쓰고, 네, 그런 서비스들 뭐 카드뉴스 어디서 만들어요? 카드뉴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 돈이 없으면 뭐 본인이 직접 만드시면 돼요. 요즘에는 뭐 캔바도 있고 어도비 익스프레스도 있고 뭐 국내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업체들. 또는 뭐 예, 별로 추천은 안 하지만 그런 아르바이트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한번 싼 맛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자책 유통회사들이 전문 회사들이 있고 POD도 이 선택이 좀 두 가지예요. POD를 선택하면 제작 비용도 거의 안 들고 뭐 돈은 안 들어요. 그 인쇄도 원래 10% 8% 받으시면 POD 하시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더 받을 수 있어요. 거의 20 몇 프로 정도는 받아요. 다만 책 제작비가 올라가고, 두 번째는 책이 3일 뒤에 와요. 제작하는데 오늘 해서 바로 찍을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면 교보 POD건 뭐 다른 데든 시간이 걸려요.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장비 있는 경우는 많이 드물기 때문에 이따 손 치더라도 모든 걸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그 활용을 하거든요. 자, ISBN 발급도 그 출판사 처음 시작하면 ISBN 신청하고 교육받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받고 그다음에 발급을 받게 되는데, 이건 뭐 한 번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자전거랑 똑같아요. 출판은 한 프로세스를 한 번 하면 웬만하면 두 번 잘 안 바꿔요. 제본서, 뭐 제작처 뭐 이런 거는 바꿀 수 있어도 한 번만 진행을 해보면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편해지는 정도지 다른 거 없습니다. 출판사 등록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뭐 사실 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뭐 그런데 등록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출판진흥원이나 이런데 당연히 등록해서 거기에 서비스 같은 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물류창고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돈 나가는 거니까 매월 얼마씩 나가는 거고 고정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류창고가 얼마나 잘 보관하고 어, 반품 들어와 있는 거를 잘 처리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반품에 관련돼 있는 걸 잘 처리할 수 있고 네, 뭐 나중에 뭐 랩핑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전부 있는 곳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가격 저렴한 거 중요한데 네, 그 가격 저렴히 하면 서비스가 굉장히 불편하거나 뭐 힘들거나 그래요. 자, 인쇄소가 아마 제일 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인쇄소, 제본소, 뭐 지업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업사 연락이 오시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싸게 못 해요. 예, 인쇄소도 싸게 못 해요. 처음에 다 현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거래에 뭐든지 다 해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인쇄소하고 같이 하면 뭐 퍼센테이지 1,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쇄소에서 처음에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수가 있어요. 종이를 그 정확하게 발주 넣는 것도 어려우실 거고 넣는다 치더라도 인쇄소에서 뭐 이 정도 넣어달라고 계산해달라 해서 알려주긴 해요. 근데 그 종이를 할인을 제대로 받아서 그때 그 종이를 구할 수 있다? 예, 조금 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인쇄소가 원하지 않는 종이들이 좀 있어요. 지분이 굉장히 많이 묻는 용지들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 중에서 뭐 재생용지, 뭐 재활용 용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사이클 뭐 관련돼서 관심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지분이 많이 묻어요. 종이가루 같은 것들이 묻기 때문에 인쇄소 인쇄기 돌리는데 취약점이 그런 종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거 간단하게 뭐 간단하진 않지만 책 공장에서 제가 강의를 안 한 이유가 한 가지 제가 만든 거는 이게 아니고 이 밑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책 공장에도 위키라는 게 있어요. 그 기존 내용들 중에 다 정리해서 저도 출판 관련돼 있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다 있어요. 책 공장에는 다 있어요. 다만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 뿐이에요. 검색해서 찾으시면 돼요. 검색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런 것 뿐입니다. 출판에 이것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출판에서 내가 목표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걸 오랫동안 갈 건지 아니면 요번에 하고 관둘 건지 정확하게 좀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음, 일단 요즘 출판은 정말 그래요. 뭐 전자책 하셔도 되고 종이책하고 전자책에 절충점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POD를 쓰시든 아니면 POD 하는 업체랑 같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시든 아니면 반자비 출판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기록을 어떻게 책으로 만들고 진행하는 거는 이런 그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내가 목표하는 게 뭔지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생각보다 계약 한번 잘못하면 1년 동안 계속 돈 나갑니다. 집에서 뭐 발송할 수 있다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바로 배송해야 되는데 내일 배송, 모레 배송 하면 고객이 좋아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공장에서 이제 그 출판인들 대상으로 좀 교육을 좀 바꿔볼 생각이고 출판사들 대상으로도 뭐 워낙 이제 그 불황이고 투잡 쓰리잡 이걸로 출판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